검찰은 김문기 전 처장이 이재명 당시 시장에게 대장동 관련 보고를 했다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해당 진술은 유동규 전 본부장이 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과거 이 대표는 김 전 처장을 모른다고 한 바 있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은 대장동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삭제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검찰 조사를 받다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당시 민주당 대선 후보였던 이재명 대표는 다음날 언론 인터뷰에서 김 전 처장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김 처장을 한 건 대선 이후라는 입장인데 이재명 대표의 김모 처장에 대한 기억은 경기도지사 당선 후 선거법 소송이 시작된 이후였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이 대표 측근으로 알려진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으로부터 이와 배치되는 진술을 확보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은 대장동 사업 공모지침과 이익 배분과 관련해선 유한기 개발본부장과 김문기 처장, 정민용 사업파트장이 이재명 시장의 방침을 받았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시장에게 보고나 결재를 받을 때도 실무자인 김문기 처장이 갔던 것 같다고 진술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대장동 관련자 재판 과정에서 이재명 시장 주재회의에 김 처장이 참석한 문서도 공개했습니다. 이 사건도 사실은 두 번째지 않습니까? 그 허위사실 유포 이것도 뭐라고 얘기하냐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뭐 모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여러 직원이 뭐 수천 명이 된다라고 한다는 건데 아니 출장을 갔다 10박 10일을 같이 다녔거든요. 근데 거기 가가지고 맨날 같이 다녔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을 모른다? 이게 가능합니까? 미래도 그렇고 대장동도 그렇고 다 이분이 팀장이었다는 거지 않습니까? 미래나 대장동 개발에 있어서 정말 핵심적인 위치에 있었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김문기 씨의 가족들도 어떻게 모른다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굉장히 분노에 차서 호주에서 같이 시장님과 함께 골프 쳤다. 이 영상 통화하는 장면 하는 것도 다 공개를 하고 했던 게 오늘 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어. 골프옷을 입고 있던 사진이 공개된 뒤에는 조작설까지 제기했습니다. 마치 제가 골프를 친 것처럼 사진을 공개했던데 조작한 거죠. 제가 누군지 기억을 못하겠더라고요. 고인의 아들은 김 전 처장의 생전 육성과 함께 이 후보와 관광지에서 손을 맞잡거나 마주 앉아 식사를 하는 사진을 공개하면서 이 후보를 향해 아버지를 왜 모른다고 하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특히 김 전 처장 발인이 있던 지난해 12월 24일 이 후보가 애도는커녕 춤추고 노래하는 모습을 공개한 것을 보고 죽을 만큼 괴로웠다고 했습니다. 이 모습을 TV를 통해 보고 80대 친할머니께서 보시고 오열하시고 가슴을 치며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김 전 처장의 아들은 아버지 빈소를 찾지 않았던 이 후보가 안철수 후보의 선거운동원 빈소엔 간 것을 보고도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아무리 정치라고는 하지만 이건 아니다. 알지도 못하는 타 후보의 선거당원의 빈소에는 직접 찾아가 애도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후보 측은 출장을 같이 갔던 사람이 김 전 처장이었다는 건 나중에 인지했다는 뜻이었다며 애도의 뜻을 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 영상 통화하는 장면 하는 것도 다 공개를 하고 했던 게 가족들의 분노가 있었기 때문이고 또 사진들도 굉장히 많이 공개하지 않았습니까? 큰 아름다리 나무를 서로 손잡고 있는 사진이라든지 또 골프를 치는 사진, 뭐 같이 버스를 타고 가는 사진, 뭐 무수한 사진들이 나왔어요. 근데 이것을 과연 모른다라고 얘기하니까 어떻게 이게 가능하냐라는 생각은 사실 그 당시도 했고. 그러나 지금은 이제 좀 더 강력한 증거가 나온 것이 아니냐 이런 생각합니다. 한편 생각해보면 이런 것이 있어요. 사실 그 유동규 또 김문기 이런 분들이 했던 사업이 그 이재명 그 당시 성남시장 최대 치적 사업이라고 자기가 주장했던 거거든요. 그만큼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심혈을 기울였던 사업인데 그 사업의 핵심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몰랐다라고 과연 할 수 있을까? 그 점에 대해서는 사실 상식적으로 의문이 있고요. 근데 유동규 씨가 이 얘기를 했다라고 하면 우리가 많은 것들을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유동규 씨야말로 위례에서 대장동에 이르기까지 성남시의 소위 개발에 계속 같이 했던 인물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보면 이 진술만 과연 했을까? 더 많은 진술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어서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진실에 접근하는 속도가 어쩌면 더 빠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도 하게 되죠. 법률가 출신으로서 그러면 유동규 전 본부장 이 진술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그 진술을 믿을 수 있냐 없냐에 따라서 다르겠죠. 사람이라는 것이 진술이 있다고 해서 그 진술을 전적으로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닐 테고요. 또 못 믿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이 나온 진술이 어떤 경위에서 나왔는지 그리고 그 사람이 알고 있는 범위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인지 이런 것들을 이제 퍼즐 맞추듯이 맞추다 보면 뭐 좀 더 진상에 좀 가까워지겠죠. 근데 뭐 저 같은 사람도 그 선거법 위반으로 뭐 경찰 오라 그러면 가거든요, 그냥. 지난 1년간 7건의 고소고발이 있었거든요. 네. 다 무혐의예요. 그냥 걸고 보는 거거든요. 그래도 갑니다. 서면 보내달라고 다 해가지고 더 서면 보내요. 일반 시민들 그러거든요. 근데 당대표는 법 위에 있는 겁니까? 법 밖에 있는 겁니까? 아니야, 조사받으러 가면 되는 거고 검찰들은 이미 다 증거를 갖고 있거든요. 부를 만한 다 이유가 있는 거고 아마 부르는 것은 마지막 소명 기회를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증거를 하는데 당신은 거기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럼 가서 자기가 정말 협의가 없다고 하면 가가지고 떳떳하게 얘기하면 되잖아요. 이재명 대표의 허위사실 공표 혐의를 바라보는 법조계 시각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일각에서 이 대표가 무죄를 받았던 판례가 거론되는 반면에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차기 대선 도전에 걸림돌이 될 거란 지적도 있는데요. 자, 재판 결과에 따른 파장은 어떻게들 예측을 하실까요? 저는 뭐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대선 과정에 허위사실 유포죄로 선거법상 유죄를 받게 되면 본인이 형사처벌은 물론이고 국고보조금 한 345억 정도 되는 걸로 그 액을 당연히 물어내야 되도록 법이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그 뭐 국회의원 선거나 시도지사 뭐 지방선거에는 후보자 본인이 물어내는데 대통령 선거는 정당이 물어내도록 되어 있고 당이 뭐 입는 정치적 타격도 뭐 이루 말할 수 없겠죠. 그러나 저는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 또 이재명 대표의 여러 가지 뭐 주장 등을 살펴볼 때 제 순전한 법률적 소견으로는 공직선거법상 그 허위사실 유포죄 되기는 어렵다. 네, 아무튼 뭐 이거는 한참 후에 얘기일 수도 있지만 만약 유죄라는 그 경우의 수도 사실 가정해 봐야 되기 때문에 예. 대선 보전 비용이 434억이에요. 근데 민주당 여의도 당사가 300억이래요. 그러네. 그럼 130여 억은 그러니까 어떻게? 가산이죠. 그럼 의원들이 다 객출하나요? 의원들이 그 돈을 다 어떻게 갚아냅니까? 그럼 아마 탈당하실 거리요. 이거 각출하자라고 얘기하면. 뭐 국민의힘이 민주당하고 합당해서 대신 좀 갚아주자. 저희 당이 사실 옛날 차떼기 정당이 돼가지고 2002년. 야만 있을 때요. 저희 당사 다 팔고요. 그리고 그 우리 연수원 굉장히 큰 연수원. 지금 아마 수백억, 천억, 2천억 될지도 모르겠는데요. 그거 다 국가 현납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민주당도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 뭐 정치자금 문제가 있었는데 10분의 1. 10분의 1이라 그러면서 그걸 갚겠다 해서 국회의원들이 뭐 객출해서 내겠다고 했는데 실제로 안 갚았습니다. 이렇게 뭐 괜히 더불어민주당이 잘 안 될 것을 이렇게 희망하지 마시고요. 희망하지 돼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좀 선의의 품질 좋은 경쟁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그걸 하지 못하는 구조가 더 사실은 심각한 결함이라고 생각되는 겁니다.